자, 정리 잠깐만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문제들은 아마 다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시간이 지금 11분 들어갔어요. 7문제인데, 11분. 평균적인 문제 난이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저기 우리 그 아이디 다 있죠? 아이디. 여기. 여기 들어가면 다 보여요. 본인 아이디 들어가면은 뭘 맞고 뭘 틀렸는지가 보일 겁니다. 이따가 다 업로드 해 놓을 거예요. 전부 다 업로드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 생성은 그때 가서 이제 또 들어갈 거고요. 자, 근데 7문제 11분 시간 동안에 지금 아쉽게도 다 맞은 사람이 한 명. 그죠? 7개 다 맞은 사람이 한 명. 그 다음에 또 뭐지? 한 개 틀린 친구가 지금 한 명이에요. 한 개 틀린 친구가 두 명이구나. 한 개 틀린 친구가 두 명. 6개 맞은 친구가 지금 현재 두 명이에요. 자, 근데 그 두 명이 뭐뭐 틀렸냐면 둘 다 7번입니다. 7번. 그렇죠? 이거 로그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떼고 요거는 떼고 요것도 떼고. 자, 그리고 이제 5개 맞은 친구가 아까 2개 틀린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한 명이네요. 2개 틀린 친구가 한 명. 자, 틀린 문제 번호가 4번, 7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개 맞은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4명이에요.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보통 이제 4번, 6번, 7번 요거를 많이 틀렸어요. 다 46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할까? 3개 맞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가 이름을 지금 안 썼는데 누가 이름을 안 써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4, 5, 6,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더 틀린 친구가 또 있어요. 자, 2개인 친구가 한 명이에요. 자, 1, 4, 5, 6, 7. 자, 이렇게 됩니다. 1번은 좀 실수 같고요. 요거는 나머지는 조금 같이 좀 볼게요. 나머지는 1번은 별로 문제는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홀수 개수가 K가 지금 홀수인 애들은 전부 다 한 개씩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K 값이 총 11인 경우만 짝수 2개, 짝수는 빵개 1개, 2개 이렇게 나가니까, 그쵸? 그래서 5보다 큰 숫자인 애들만 놓고 봤을 때 둘둘 나오고 나머지 모든 홀수는 다 한 개씩 나온다. 그래서 정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 5, 6, 7이 지금 좀 문제니까 4, 5, 6, 7을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 4번 문제. 요거는 정답이 좀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좀 헷갈리는 게 좀 많기 때문에 100 이하의 두 자연수예요. 100 이하 두 자연수 A, B. 그렇죠? 자, 밑변환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진수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요거 플러스 얘는 2 곱하기 로그 100에 B 플러스 1. 근데 어차피 얘는 10제곱이니까 떼버리고 2분의 1 나가면은 어차피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게 지금 자연수가 되게 해달라. 그렇죠? 로그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관련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요게 현재 자연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A 플러스 L, B 플러스 L, 요게 10의 자연수 제곱으로 들어가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얘는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자연수로 될 수 있는 거는 1, 2, 3, 4밖에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1인 경우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10 나오는 경우로 한 번만 해볼게요. 10의 1제곱. 자, 그러면 어차피 AB 자연수니까 최소고 2잖아요. 될 수 있는 게 2호랑 5, 2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약수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자연수 나오면은 다 전부 약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 경우는 일단 2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 B 플러스 1. 요게 100 나오는 경우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얘가 2일 때가 50. 어차피 이거 소인수가 2랑 5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4일 때 25. 그리고 8일 때, 8 안 되는구나. 그쵸? 5일 때 20. 그 다음에 10일 때 10. 나머지는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해주면 되죠. 25, 25, 4, 52.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개가 나오면 안 되는데. 7개가 맞구나. 그쵸? 그래서 얘는 7개가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A 플러스 1, B 플러스 1. 요게 지금 10의 세제곱. 1000 나오는 경우도 똑같이 본다 그러면은 얘 2 나오면은 500 나오는데 애초에 B 플러스 1이 100일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안 되겠고, 최소 얘가 10은 넘어야 돼요. 그렇죠? 10은 넘어야 됩니다. 얘가 10 나오고 얘가 100 나오는 경우만 그나마 좀 가능한 상태. 그래서 10, 100. 그렇죠? 이렇게 일단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2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이니까 10보다 더 큰 것 중에서 작은 숫자는 20. 그렇죠?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럼 20이면 50. 그 다음에 25면은 40. 또 있을까? 8, 5, 40. 더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50, 20, 11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6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A 플러스 1, B 플러스 1. 요게 만 나온다. 이거 무조건 100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80. 16개 됩니다. 그죠? 16개.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틀렸나? 틀렸는데? 제가. 이거 아니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16개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좀 무식하죠? 무식한데, 어쩔 수가 없는 문제라고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번도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사실 5번은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얘는 n제곱해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7 x의 n제곱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 애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음의 실수가 존재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n이 짝수인 경우랑 n이 홀수인 경우를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짝수인 경우에는 그쵸? 음의 실수 나오려면은 얘 무조건 양수 나와야 됩니다. 그쵸?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만 음의 실근이 존재할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홀수, 지수로 홀수 제곱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음의 실수 나오려면 얘는 무조건 음수 나와야 되죠. 그쵸? 그래야만 음근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요게 지금 양수여야 되는구나. 그쵸?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이 양수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0이 음수니까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5. 따라서 n이 2랑 5 사이로 등량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짝수인 경우는 4밖에 없어요. 그쵸? 4밖에 없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이 음수여야지만 음근 나올 수 있는데 반대가 되겠죠? 그죠? 부등호 반대로 n은 2보다 작다 또는 n은 5보다 크다. 0은 아닌 거 알죠? 0이면 무조건 0인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때 홀수인 경우는 1 아니면 7, 9, 11 뭐 등등등등 이렇게 가는데 애초에 n 자체가 2랑 11 사이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되고 2랑 10 사이니까 2개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16에다 4 더했으니까 그냥 2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6번도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자, 요것도 사실 지난 시간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이것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많이 본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간단하게 보려고 약간 좀 뻔한 문제 위주로 좀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요거는. 자, 지금 가족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x의 n제곱 빼기 64 곱하기 fx가 빵.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각각이 중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방정식의 근은 인수마다 0 되는 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얘가 0, 얘가 0. 따져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야 돼요. 근데 각각 중근이에요. 알파만 2개 이상 나와야 되고요. 베타만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실근 총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는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이 최소 4개는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A의 n제곱근 같은 경우에 솔직히 짝수든 홀수든 놓고 봤을 때 실근 최대 몇 개 나와요? 그 많아야 2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2개밖에 안 나와요. 2개, 1개, 빵개 아니면 그냥 1개. 그렇죠? 얘 많아야 2개입니다. 이거 최대 2개예요. 최대 2개. 자, 그럼 fx 같은 경우도 2차 함수잖아요. 그쵸? 얘 지금 뭐지? 2차 함수. 최고치 계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일 텐데, 얘도 지금 0 나오는 근을 잡는다. 빵개, 1개, 2개, 많아야 2개죠? 아니, 그러면 최소 4개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려면은, 어때요? 둘 다 2개씩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둘 다 2개씩 나오면서 그 근들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자, 나조건 같은 경우에 fx 최소값이 음의 정수래요. 자, 일단 음수잖아요. 일단 음수. 그건 뭐 빼박이죠. 뭐 최소값이 음수면 당연히 x축이 위에 있어야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실근 2개가 나오겠고요. 자, 요게 음의 정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두 근 말고 이제 요것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xn제곱이 64랑 만나는 게 두 근 나와야 되니까 일단 얘는 짝수인 상태로 나와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xn제곱 기준으로 양근은 n제곱근 64. 그쵸? 2의 n분의 6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시간 가지니까 얘도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시간 똑같이 가져야 될 거예요. 얘가 지금 2의 n분의 6제곱, 6의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 그쵸? 자, 얘는 좌우가 대칭되겠네요. 왜? 좌우 대칭근이니까. 그쵸? 얘 지금 fx가 그러면 이렇게 생겼구나. x 플러스 2의 n분의 6제곱 x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최고치 계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걸로 끝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소값은 x에다가 0 집어넣었으니까 0,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의 n분의 10의 제곱이 될 텐데, 요 값이 정수까지 만족해줘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2의 n분의 12제곱이 자연수로 나오니까 지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여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냥 10이 약수일 수밖에 없겠죠. 1, 2, 3, 4, 6, 12. 근데 이게 다 되나요? 아니죠. 짝수만. 그죠? 짝수만. 그래서 요거 다 제외해 주니까 2, 4, 6, 12. 그러면은 10에다가 2 더하면 12, 12. 24가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마지막 7번 문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7번 문제. 이것도 그죠? 평가원 문제죠. 아이고 지겨워. 평가원 문제. 그죠? 자, 이 7번 문제는 똑같이 일단 자연수 조건으로 나와야 됩니다. 로그 4로그 64에 4n 플러스 16분의 3. 자, 요게 지금 정수가 되게 해달래요. 자연수는 아니고 정수가 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로그 정수 조건은 지수로 돌리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왜 편하죠?
왜 돌리는 게 편하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y는 2의 x제곱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아, 얘는 어차피 지수가 자연수면 돼요. 그럼 무조건 자연수예요. 그쵸? 함수 쪽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아, 뭐 물론 기본형은 아니겠지만 로그를 한번 본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아, 여기다가 지금 1, 2, 3, 4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자연수 되는 걸 일일이 다 찾느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아, 그냥 y가 1인 거 그냥 찾아서 역추적해서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y가 2인 걸 가지고 역추적해서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 y 가지고 1, 2, 3, 4 가져가면 되는구나. 그렇죠? 한마디로 여기다 1, 2, 3, 4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 지수로 돌리겠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수로 돌려가는 게 일반적으로 편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돌리려고 하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자, 2의 6제곱. 그쵸? 자, 그럼 얘는 6 나가면 3분의 2 로그 2의 4n 플러스 16분의 3. 그죠? 요게 지금 정수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라지엔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로그 2의 4n 플러스 16분의 3. 요게 2분의 3 라지엔이라고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n 플러스 16분의 3이 2에 2분의 3 라지엔 제곱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가 1, 2, 3, 4 집어넣어 보는 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꼴이라 만들어 놓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게 의미 아닌 점수로 나왔다고 치더라도 얘는 자연수가 되겠지만 스몰 n이 자연수라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스몰 n도 자연수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단 뒤집어 볼게요. 3분의 4n 플러스 16. n만 남겨봅시다. n만.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3 라지엔이 되겠고, 자, 요거를 올려서 한번 가볼게요. 자, 3 곱해볼게요. 3, 4로 나눠봅시다. 오! 자, n 플러스 4. 그렇죠? n 플러스 4. 그러면은 4로 나눴어요. 그러면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3 라지엔 빼기 2제곱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4까지 넘겨서 한번 빼볼게요. 자, 그럼 얘는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3 라지엔 마이너스 2제곱 빼기 4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다가 이제 라지엔에 1부터 집어넣어보자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지엔 정수예요. 스몰은 자연수입니다.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얘를 기준으로 얘가 자연수가 만들어지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지수 의미 아닌 정수로 나와야 되네. 이게 의미 아닌 정수로 나와야 돼요. 라지엔은 음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음수로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의미 아닌 정수가 나오려면은 분수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라지엔은 무조건 짝수만 넣어줘야 돼요. 2배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라지엔에다가 일단 맨 먼저 마이너스 2부터 넣어볼게요. 0 집어넣어서 안 되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쵸? 그럼 얘는 스몰 n 값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 약분해주면 2의 세제곱 빼기 2제곱. 그쵸? 2의 3 마이너스 2제곱 빼기 4예요. 자, 그럼 얘는 1제곱이니까 6 빼기 4. 이가 되겠네요. 한마디로 여기다가 n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정수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1, 2 집어넣어보면 나오니까. 그쵸? 1은 안 되는 거 보일 거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라지엔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도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사 집어넣으면은 얘는 스몰 n 값이 3 곱하기 2에 마사 들어가면 약분하면 2 되죠? 3이 6 빼기 2제곱 빼기 4예요. 그럼 2의 4제곱이니까 16에서 빼 48. 48에서 4 뺐으니까 44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확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본 것처럼 얘가 y는 로그 몰라 그냥 64x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거 정수가 되게 하려면 y 값이 일단 1인 경우 64 그죠? 2인 경우 64제곱 그죠? 벌써 말도 안 되는 수가 나온다라고요. 괜찮죠?
1, 2, 3, 4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y-값으로 본다. 아, 얘가 1, 2, 3, 4 집어넣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스몰 n이 자연수인 걸 지수 정수 조건으로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라지 n에다가 마이너스 6도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은 스몰 n은 3 곱하기 2, 그쵸? 그러면 9 마이너스 2제곱 빼기 4. 3씩 늘어나네. 네, 그쵸? 너무 당연한 거예요. 3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2의 7제곱. 128의 3배니까, 376. 그쵸? 128, 3배. 384, 384에서 4 뺐으니까 380이죠. 저기 스몰 n에 380 집어넣어야 그제서야 마이너스 6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불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더 해봐야죠. 왜냐면 1000까지는 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8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n값은 3 곱하기 2에 마8. 어차피 3 늘어나지. 12 빼기 2 빼기 4제곱. 으악! 2의 10조 벌써 1024예요. 1024 세배하면 3000이 넘죠. 3000에서 4 빼봤자 어차피 1000이 넘어요. 불가능. 그래서 이것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답이 42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얘는 여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나 프린트를 좀 안 봐. 잠깐만. 요것만 좀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잠깐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직선에 대한 관계까지 일단 좀 들어가 봤어요. 직선에 대한 관계. 레벨 4급에 대한 거를 할까 말까. 저기 미안해. 70번 한 번만 해볼게요. 70번. 지난번에 안 한 것 같아요. 요거. 이거 좀 너무 어려워서 지금 패스할까 말까 했는데 70번 한번 해봅시다. 우리 프린트 있지? 네. 오케이. 잠깐. 윤건아, 우리 그거 저거 좀 써줘. 성적 형상. 썼어? 따봉. 따봉. 장학금 들어갑니다. 전교 1등 축하해. 따봉. FM이야. 고마워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았어. 안녕하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요새 1일 테스트로도 보고 있는데. 테스트를 보고 약간 좋은 점이 있었나요?
미안,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일단 되는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문제 한 번만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어떤 짝수 A예요. 짝수, 이거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짝수. 짝수는 일단 정수라는 얘기입니다. 정수라는 거. 자, 그리고 자연수 B라고 돼 있어요. 자, 지수이기 때문에 A는 음의 짝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양의 짝수예요. 2, 4, 6, 8 어쩌고 저쩌고. B는 자연수. 그러면 일단 우리가 초기에 그래프를 상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뭐냐면 점근선이 현재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Y는 마이너스 B가 점근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은 짝수예요. 최소 2예요. 그럼 1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증가함수일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몰라. 일단 Y축이 있을 거고요. X축이 더 위에 있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위에 있기는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X축을 따로 그리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모든 자연수 M. 이게 중요합니다. M에 뭘 들어가도 이게 실근이 하나만 나온다.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와! 근데 뭘 집어넣어도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뭐지? 절대값인데. 절대값이 오잖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봐. 아니, 무조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쵸? 얘는 지금 아직 X축 안 그렸어요. 얘가 지금 fx라고 한다면 절대값 그리면 무조건 이렇게 나올 텐데 자연수엠이 어떻게 되더라도 무조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대요. 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괜찮죠?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가 하나가 나옵니다. 가조건. 잘 생각해야 돼요. 뭐가 뿅 하고 나와요. 가에서 뭔가 하나, 쉽게 얘기할게. 가를 처리하면은 B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가만 봐도 B가 얼마인지 나와요. 가를 보면 B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아이, 깜짝이야. 오케이.
자, 지금 뭐 일단 절반 정도가 된 답이 나온 상태이기는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답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답은 그 한 자리야, 한 자리.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조건을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얘 조금 이따가 쓸 거예요. X축이 있어요. 몰라, 올라간대요. 그쵸? 자, 절대값을 씌워 놓으면은 얘는 뒤집어져서 일단 올라갈 거예요. 그쵸? 이 노란 선이 자연수랑 무조건 하나만 만나야 돼요. 그쵸? 자연수랑 하나만 만나야 돼요. 아, 이거 뭐 엄청 큰 애는 의미 없잖아요. 얘는 무조건 하나니까. 그쵸? 한마디로 이 위쪽에 있는 이 점근선 있죠? 얘보다 아래에 자연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밑에 자연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자연수가 이 밑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뭐지? 자연수는 다 위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얘여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얘여도 되고요. 이쪽에다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요걸로 그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요 점근선이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마이너스 B였잖아요. 그럼 얘는 절대값이었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B. 얼마? 그냥 B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이미 자연수예요. 와! 근데 M이 1, 2, 3, 4 어떻게 되더라도 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쵸? 1이 얘보다 위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얘도 자연수인데. 그쵸? 무조건 요게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얘가 무조건 1. 그쵸? 가조건의 핵심은 B가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원점에서 뒤집어져 올라갑니다. 원점에서 뒤집어져 올라가요. 자, 그러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인 N과 만나는 다른 지점을 찾아보면은 기울기가 4 이상이 되게 하는 애가 딱 정해져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범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A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0 집어넣으면 0 나오지. 아. 세제곱해서 2의 8제곱이잖아요. 세제곱해서 250. 그래서 7보다 더 커요. 자, 마지막 숫자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쵸? 아, 조금 숫자가 이상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나조건으로 정리해보면은 y는 n과 만나는 교점을 p라고 잡았을 때 OP 기울기, 그쵸? 이쪽에다가 잡아볼게요. y는 n과 만나는 거, 그쵸? 그러면 얘는 얼마지? ax제곱 플러스 1이니까 y에다가 n 집어넣었으면은 로그 a의 n 플러스 1, 그쵸? 그냥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원점과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기울기를 구한다면, 그냥 얘분의 얘죠. 그쵸? 로그 a의 n 플러스 1 분의 n, 그쵸? 그래서 요 기울기, 로그 a의 n 플러스 1분의 n, 그쵸? 요게 지금 현재 기울기가 될 텐데, 그 값이 지금 4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게 언제부터 가능하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어디 갔지? 그 최소값이, n의 최소값이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n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는 성립하는데 2 집어넣으면 성립을 안 하는 걸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다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n이 3일 때, 그렇죠? n이 3일 때, 그럼 얘는 로그 a의 4분의 3, 얘가 4보다 커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 이상은 어차피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3 이상은 2 집어넣었을 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로그 a 3분의 2, 얘가 4보다 작아야 되죠. 그렇죠? 이게 등호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둘을 사이로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넘겨주면은 4분의 3 로그 A4라고 쓸 수 있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쵸? 넘기면 2분의 1이죠? 로그 A3. 자, 그럼 요거는, A가 어차피 1보다 클 거예요. A의 4분의 3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저 정리해서 A의 2분의 1제곱이 3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그쵸? 이 둘을 모두 만족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A가 지금 일단 9보다 작아야 되겠네. 그렇죠? 9보다 작은 짝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해주면, 요거는 좀 애매한데, A의 2의 3분의 8제곱.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얘는 깔끔한데 이게 안 깔끔하잖아요. 요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몇 점 얼마인지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애초에 우리가 수 비교할 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2에 아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15. 이런 거 몇 점 얼마인지 어떻게 구해요? 제곱해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n보다 크지만 n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럼 얘는 15 제곱하면 n제곱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얘 제곱하면 15니까 3제곱이 9 4제곱이 16 그럼 얘는 그냥 3점 얼마겠네. 그죠?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넓게 수직으로 따지면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도 만약에 우리가 제곱을 통째로 한다. 2제곱? 3제곱. 그렇죠? 3제곱으로 들어간다면 2의 3분의 8제곱을 보는 게 아니라 2의 8제곱을 봐야 돼요. 그렇죠? 2의 8제곱. 얘는 지금 256입니다. 256. 256은 그러면 세제곱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6의 세제곱. 216. 그렇죠? 7의 세제곱. 343. 그렇죠? 괜찮아요? 얘는 6의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2의 3분의 8제곱은 요 사이에는 애겠구나. 그렇죠? 요게 지금 6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애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둘이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A는 6점 얼마보다 크고 낮지만 9보다 작다. 근데 그런 짝수라고 얘기했죠. 8밖에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는 8, B는 2. 그래서 답이 9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딴 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뒤쪽으로. 기출문제 중에서는 뭐 딱히 그렇게 볼만한 거는 없어 보이고요. 다 중요합니다. 진짜 여기 레벨 4에 있는 기출문제들은 아무렇지 않게 좀 풀 수 있는 정도가 돼줘야 돼요. 그 다음 버전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기출이 다 뒤로 가 있죠? 그렇죠? 연습 용도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기출 하나만 해볼까? 기출 하나만. 고민스러운데? 미안!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냥 나중에 풀면서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자, 로그 함수 그래프 쪽으로 가볼게요. 로그 함수 그래프. 레벨 5까지는 굳이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하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위치관계 문제를 짠다 라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얘기한 거 일단 첫 번째가 내분점 이용해서 들어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얘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패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게 세 종류였죠. 자, 일단 첫 번째가 X축과 평행한 직선, 두 번째가 Y축과 평행한 직선. 자, 사실상 지금 이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의 논리를 쓰고 있는 거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괜찮죠? X축과 평행한 직선. 자, 그리고 1차 함수와의 관계. 참고로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를 이용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별이 100만 개. 왜? 제일 많이 나오죠. 그쵸?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제일 좋아하는 문제들이 다 얘들이기 때문에 일단 마스터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사실 뭐 대수적인 관계에서 또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곡선과의 위치관계 중에 2차 함수와의 위치관계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현재 수능에서
논점으로 자리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쪽에다가 집어넣어 놓진 않았어요. 자, 근데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요거 기출문제 중에 유명한 거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로 볼록한 이런 이치 함수가 있어요. 뭐 요게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 다음에 지수 함수가 있어요. 뭐 y는 2x제곱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점이 x1, y1, 오른쪽에 있는 점이 x2, y2 이런 문제예요. 그럼 솔직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교점 못 구하죠. 당연히 못 구합니다. 대수함수와의 관계에서는 절대 교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일단 첫 번째 뭘 할 수 있느냐? x2가 지금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 이거에 관련된 게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 뭘로 푸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로 푸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현재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가 엄청 중요한 거 알고 있죠? 그렇죠? 당장 6월 모의고사 28번 지금 사이값 정리로 문제 구성 최초로 했어요. 최초로. 엄청 잘 만들었죠. 28번 문제 6월 모의고사. 기억이 안 나는구나. 기억 안 나나? 난 문제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야, 이 수능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왜 평가원에서 나왔을까? 기가 막히게 잘 만든 문제인데 난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게 진짜 미안. 자, 아무튼 사이값 정리 논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았어. 5x 한 번만 해볼게요. 잠깐만 한번 풀어봐봐요.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호잇. 어렵지 않은 거니까. 얘는 뭐 간단해요. 뭘로 푸는지도 다 얘기했죠? 실제로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 원문 그대로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바꿔놓고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자, 5x. 확률은 50%. 오케이. 자, 그래서 x2는 2분의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와우. 오케이. 확률은 50%. 확률은 50%. 야. 압박. 오케이. 확률은 50%.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자, 일단은 집계된 상태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요. 나머지는 이제 기권. 자, 일단 이렇게 됐는데 그쵸? 우리가 그 사이값 정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였다고요? 그 사이값 정리는 그냥 딱 이런 논리잖아요. 지난번에 했나? 얘기했나? 안 했나? 그렇죠? 왜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빼기 14는요. 무조건 근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무조건 근이 있죠.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하나가 나옵니다. 왜? x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뭐 이렇게 가도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몰라,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하나는 무조건 있죠. 그렇죠? 반드시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근 얼마예요? 일단 실근 확실하게 하나는
2 집어넣으면 되죠? 이건 뭐 공통수학이래. 수학 4에서부터 하던 내용이에요. 왜? 아니 2 집어넣으면 빡 나오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부등식은 인수분해로 푸는 겁니다. 인수분해로. 방부등식은 인수분해예요. 자, 얘는 인수정리가 가능하잖아요.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니까 8, 4, 2. 14 빵. 그죠? 14 약수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왜 14 약수로 되는 거지? 고등 과정에서는 정수로 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고차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정수가 아니면 못 찾아요. 진짜로. 가끔 분수인 경우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2 집어넣어서 0 나오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조립제법 써보면 2 집어넣어서 1, 2, 3, 6, 7, 7, 14. 그쵸.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 x-2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 그럼 얘는 판매식 음수니까 무조건 실근이 없죠. 그래서 실근이 하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저 사이값 정리가 필요해요? 없어도 되죠. 그냥 구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걸 살짝만 바꿔놓더라도 근을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다감수 할아버지가 와도 못 구해요, 이거는. 진짜로. 못 구합니다. 물론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있기는 해요. 그거 때려박으면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쵸. 대학과정입니다. 우리가 하진 않아요. 자, 아무튼 요거는 안 되겠다. 얘를 fx로 잡아서 1 집어넣어보니까 3 빼기 13 음수네. 2 집어넣으면은 14 빼기 13 양수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음수고 2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이 사이에 근이 없을 리가 없구나. 그래서 1과 2 사이에 근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디테일하게 좀 더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또 1.5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가지고 근의 위치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계산기에다가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방정식 딱 치잖아요. 한 2초 있다가 뿅 하고 답이 나와요. 2초 있다가 뿅 하고 답이 나옵니다. 공학용 계산기 되게 신기해요. 와, 요만한데 어떻게 나오지? 나와요. 자, 그래서 걔네가 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값 막 다 집어넣어보는 거야. 정수 다 집어넣어보고 보 바뀌었다. 그럼 그 사이에 막 계속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게 어디까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안 생길 때까지 하다가 안 바뀌면 이제 걔가 답이다 이러면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내는 답마저도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무리수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2분의 1을 넣으면 되겠지. 얘는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루트 2예요. 그쵸? 얘는 지금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니까 2분의 3이죠. 그럼 루트 2가 커요? 2분의 3이 커요? 이거 모르겠는데? 그럼 제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100% 얘가 큰 게 보여요. 오케이. 2분의 3이 더 크네. 얘보다 얘가 더 크네. 이 참수가 더 위에 있네. 이 참수가 위에 있는 건 지금 이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위에 쓰려면 얘보다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2분의 1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2분의 1이 x2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어요. x2보다 작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x2가 더 커요. 그래서 아쉽지만 요 x가 답이에요. 괜찮죠? x가 답입니다. 100% 실근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대소 비교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만 사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또 있기는 합니다. 뭐가 있냐면 y1 곱하기 y2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니다. 2분의 1보다 크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안 되는데 2분의 1이 맞는데 실수 요거 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다라는 걸 알고 싶다. 약간 좀 요런 느낌으로도 나오기는 해요. 자,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뭐라 그럴까? 사실 이걸로 끝나진 않는데 마지막에 핵심이 좀 요 파트기는 해요.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논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보고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참고만 하고 넘어가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관련된 문제가 역대 기출문제 중에 한 3개인가 있어요. 자, 20년 수능 역사에서 20년이 아니지 30년 수능 역사에서 3문제 나왔으면 그냥 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수능에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왜 떠드는 거예요? 몇 가지 주요 논점들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는 좀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y1하고 y2? 야, 이건 좀 헷갈리는데? 됐죠? 그러면 이 y1을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바꾸죠? 지수에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x1의 제곱 플러스 2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2의 x 원제곱으로도 써도 돼요. 그쵸? y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둘 다 2차 2차로 바꾸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둘 다 지수로 바꾸는 게 편할까요? 지수로 바꾸는 게 편하겠죠? 왜? 밑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죠? 2의 x2제곱.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2의 x1 플러스 x2로 잡을 수 있구나. 와, 그럼 얘는 지금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가 2의 0제곱이에요. 요게 얘기하는 게 x1과 x2를 더한 게 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작은지 보여달라라는 거하고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원래는 이건데 원래는 이거다. 미안. 요건데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씁시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둘을 더한 게 당연히 대칭축보다 얘가 더 멀리 있죠. 둘 더하면 당연히 음수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얘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보다 큰 값이고 얘는 아예 양수예요. 그러니까 둘 더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거는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요 정도가 2차 함수랑 만나는 애들 다 합답형 문제밖에 없어요. 얘에 관련된 내용은 합답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대소비교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전부 다 뭐라고요? 저런 식으로 사이값 정리나 아니면 기울기 같은 걸 좀 이용해서 들어가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 거. 자, 원과 만나는 관계도 있어요. 원과 만나는 관계.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사실 크게 논점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원과 만나는 관계는 당연히 중심 반지름을 좀 이용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중심 반지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자,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지금 2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자,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에요. 자,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인데 거기에서 로그 함수가 지나갑니다. 로그 AX. 자, 이때 얘 A, B, P라고 잡을게요. 자, 그리고 AP 길이가 루트 3이래요. 요거일 때 A는 얼마냐? 약간 요런 문제. 그쵸? 지수함수랑 지수함수 아니면 로그함수가 원과 만나는 경우에 위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혹시 이거 좀 기억나나요? 잠깐 한번 풀어볼게.
한번 풀어볼게요. 아,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 원과 만나는 건 딱 요 정도 연습해줘도 돼요. 왜냐면은 현재 논점이 아니라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보통 이제 그 수능 같은 경우에도 빌드업이 돼 있는 문제들에서 갑자기 핵폭탄이 튀어나오는 거지 빌드업도 안 되는데 핵폭탄 내지는 않아요. 지금 원과 관련된 건 딱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라서 얘만 마스터해놓으면은 수능 때 원과 만나는 경우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 정도까지 나오지 말도 안 되게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수능은 기존 나온 거에서 딱 한 발씩만 더 들어가요. 숫자가 좀 지저분한데 미안해. A의 루트 3제곱으로 할게요. A의 루트 3제곱. 얘를 구하는 문제로 바꿀게요. 아, A 값이 좀 지저분해서. A 값이 좀 지저분해서. 아,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A 값 구해놔도 상관없는데 그냥 A의 루트 3제곱을 묻는 걸로 바꿔볼게요. 오케이. 호호호호. 근데 이게 증가함수기 때문에 A가 1보다 큽니다. A가 1보다 커요. 지금 1보다 안 큰 경우가 나와가지고 A가 1보다 커야 돼요. 로그함수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그죠? 1보다 커야 됩니다. 응? 뭐가 좀 이상한데? 잠깐. 자, 일단 원은 중심 반지름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중심 반지름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루트 3이라고 돼 있어요. 루트 3, 이 길이가 루트 3. 그럼 얘는 중심 반지름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루트 3인 걸 이거 어떻게 쓰지? 아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케이스가 세 종류로 나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렇죠? 자, 셋 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예요. 그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거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얘만 있으면 무조건 다 풀려요. 얘만 있으면 요거는 반지름보다 큰 거, 얘는 같은 거, 얘는 작은 거. 사실 요거는 우리가 볼 일이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한 1학년이나 2학년 초반쯤에는 좀 많이 쓰고요. 3학년에는 요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나와봤자 이 거리의 최대 치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빼고 더한 거 빼고는 없겠죠? 그렇죠? 딱 요거가 논점이고요. 얘는 접선의 방정식. 자, 요게 그나마 많이 중요해요. 원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왜냐면 활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얘를 이 현만 잘 구해도 되겠죠? 자,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의 발 내리면 반드시 수직이 등분이 되고요. 자, 원 위의 점이니까 중심 연결해주면 중심 반지름이 될 거예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반지름. 그러면 현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현 길이가 나와 있으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뭘로 해서 끼인각도 구해낼 수 있어요. 끼인각을 구해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부채꼴 넓이도 구할 수 있고요.
자, 삼각형 넓이 당연히 구할 수 있으니까 활골 넓이까지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예 모든 내용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뭐가 시작이라고요? 아, 점과 지점 사이 거리.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 위에서 이렇게 관통하는 선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선이 하나만 있더라도 뭐만 알면 끝난다고요?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모든 정보를 다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근데 보통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만약에 지름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왜? 어차피 1대2 닮음이라서 그게 그거예요.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은 물론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도 상관은 없어요. 얘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이렇게 그어볼게요. 직각 괜찮아요? 와, 그럼 잠깐만. 이게 지금 반지름이 1이니까 지름이 2인데 그럼 당연히 1대 루트 3대 2니까 30, 60, 90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가 60도예요. 오잉 요 길이가 1인데 111 정삼각형이에요. 괜찮죠?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구나. 그러면 정삼각형이면은 특징이 뭐예요? 그리고 정삼각형의 주요 특징 2등변 삼각형의 특징을 일단 생각해 볼게요. 자, 2등변 삼각형은 나오면 뭘 하고 싶어져야 되냐? 반으로 접어보고 싶어야 돼요. 왜? 진짜로 딱 맞나? 이거 해보고 싶지 않을까? 미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자, 그래서 접었다 피면은 얘는 좌우가 대칭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등변 삼각형은 제일 중요한 게 꼭지각에서 수선에 발 내리는 거예요. 꼭지각에서. 자, 그게 정삼각형에서도 쓸 수 있어요. 정삼각형은 2등변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은 당연히 수직 2등분이 되겠죠. P점 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쵸?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얘는 그냥 나와 있다라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러면 그거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 그럼 A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제곱이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제곱이구나. 우와, 그러면은 얘는 A의 루트 3제곱이 됩니다. 4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답이 4예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원까지는 그러려니 일단 하고요. 자, 5번째. 여기도 중요하죠? 지수랑 지수함수 또는 로그랑 로그 함수. 얘네 둘은 서로 연립이 됩니다. 그냥 교점 구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얘는 교점 구해버리면 됩니다. 자, 근데 6번째. 지수랑 로그가 같이 나왔다. 얘는 연립이 안 돼요. 얘는 연립이 안 됩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힘든가? 괜찮아요? 너무 힘든가? 지쳤나? 알았어. 너무 아쉽다. 이제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가볼게요. 시간 너무 빨리 갔지? 질문 있는 사람 예상이 질문 없어요? 수영 질문 있을까? 어디 있어? 있을 거야.